대표님,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을까요? 손주에게 용돈을 조금 보내려고 했을 뿐인데 은행에서 전화를 받거나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순간 말입니다. 내 돈을 내가 쓰는 건데 왜 이렇게 조심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단순히 현금을 찾았다는 이유만으로도 확인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대표님 같은 세대에서 당황하는 일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나는 가족을 돕는 마음으로 쓴 것뿐인데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도 자주 듣습니다. 오늘은 그 불안함을 조금 덜어드리고 대표님이 실제로 조심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아주 현실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손주가 갑자기 필요한 돈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급하게 현금을 찾은 한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손주가 먼 곳에서 유학하고 있어서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급해진 어르신은 바로 은행에 가서 큰 금액을 한 번에 인출하고 그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셨습니다. 대표님이라면 누구라도 똑같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해당 거래가 세무 확인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도가 나쁜 것도 아니고 단순한 가족 지원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문제는 목적이 기록으로 남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증빙도 없었고 송금 메모도 비어 있었기 때문에 시스템이 이를 단순한 자산 이전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어르신은 매우 억울해하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쓴 돈이 왜 의심을 받아야 하느냐는 마음이셨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스템은 마음이 아니라 숫자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반복되는 인출 패턴으로 오해를 받았던 분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손주가 자주 놀러와서 용돈을 주는 일이 잦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씩 일정한 금액을 인출한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은 아무런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주 같은 요일에 비슷한 금액이 반복되다 보니 시스템에서는 이 흐름을 이상하게 본 것입니다. 대표님이 보기에는 손주 용돈이고 가족을 위한 지출이지만 시스템은 이 흐름을 가족 지원인지 사업 거래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의심 신호로 분류합니다. 결국 이분도 세무서에서 해당 내역을 설명해야 했고 괜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셨습니다. 예전에는 아무 문제도 아니었던 습관이 지금 금융 환경에서는 위험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가족 계좌를 이용해 우회하려다가 더 큰 불편함을 겪은 사례입니다. 한 어르신은 내 계좌에서 직접 찾으면 혹시라도 의심받지 않을까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계좌로 먼저 돈을 옮긴 뒤 그쪽에서 인출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스템은 돈의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모두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오히려 더 큰 위험 신호가 되어 가족 전체의 거래 흐름이 분석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표님이 보기에는 단순한 회피였지만 시스템은 이를 숨기려는 행동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결국 본인 계좌를 피하려는 흔적 자체가 더 큰 의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표님의 의도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시스템은 마음을 알지 못하고 기록과 패턴만 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현금을 자주 찾거나 무심코 반복된 패턴으로 움직이면 불필요한 확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표님은 평생 모은 돈을 가족을 위해 쓰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 돼야 하나 하는 마음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제도가 바뀌었고 자동 감시 시스템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대표님의 습관도 조금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방식은 아닙니다. 조금만 구조를 바꿔도 충돌 없이 안전하게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표님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인출 금액과 날짜를 자연스럽게 흩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큰 금액이 필요한 경우라도 한 번에 눈에 띄는 방식으로 움직이면 시스템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금액을 쪼개서 기준 바로 아래로 반복 인출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날짜와 금액이 일정한 규칙처럼 보이지 않도록 분산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조금 더 적게 한 번은 조금 더 많게 날짜도 며칠씩 차이를 두고 움직이면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보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오해받을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음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송금 메모를 남기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메모칸을 비워두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빈칸이 본인을 지켜줄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손주 용돈이라고 단순하게 적는 것보다 손주 학원비 지원 같은 목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비라면 병원비 지원이라고 적어두고 가능하다면 영수증이나 진료 안내문을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이런 기록은 나중에 대표님을 지켜주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시스템도 목적이 명확하면 더 이상 의심을 이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같은 연령대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현금 중심의 소비입니다. 현금은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었는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복되는 지출은 자동 이체로 바꾸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자동 이체는 시스템이 정상적인 고정 지출로 인식하기 때문에 의심되지 않습니다. 대표님의 생활비나 손주 용돈 같은 지출은 자동 이체만 설정해 두어도 자산 흐름이 훨씬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전략은 목적별 통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생활비 통장, 의료비 통장, 교육비 통장처럼 용도를 나누어 놓으면 자금 흐름만 봐도 어디에 쓰는 돈인지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세무적으로도 매우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구조는 대표님도 관리가 편해지고 자산에 대한 통제력을 더 갖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표님의 계좌를 우회하려는 행동을 절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계좌를 피하고 가족 계좌를 이용하는 것은 요즘 시스템에서 가장 먼저 포착하는 위험 신호입니다.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계좌에서 투명하게 흐름을 남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식입니다. 대표님,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시스템은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패턴과 기록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표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방식을 바꾸면 대표님의 자산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해 없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괜히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대표님이 더 편안하게 자산을 관리하실 수 있도록 이런 정보들을 계속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도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직접 겪으신 경험이나 궁금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표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을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자연스럽게 했던 행동일 뿐인데 왜 이런 일까지 신경 써야 하나 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금융 환경은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움직이고 있고 자산 흐름에 관한 기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전문가의 관점에서 실제로 어떤 방식이 위험하게 보이고 또 어떤 방식이 안전한 흐름을 만들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대표님께서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만 담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누군가를 잡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자산 흐름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신고가 있거나 명백한 의심 정황이 있어야 움직였다면 지금은 전체 금융 시스템이 자동으로 패턴을 체크하고 데이터로 흐름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대표님이 어떤 마음으로 돈을 움직였는지는 시스템이 알지 못합니다. 오직 숫자와 반복 패턴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표님은 가족을 돕는 마음으로 쓴 돈이라 생각하셨지만 시스템은 이를 자금 이전이나 증여로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 대표님 같은 연령층에서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이유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전략은 대표님의 지출 흐름을 자연스럽고 흔들림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정한 요일에 일정한 금액이 반복되면 시스템은 이를 자동으로 경고 신호로 봅니다. 특히 같은 요일과 같은 금액이 반복되면 위험 신호로 분류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단순한 습관일 뿐이지만 시스템은 그 습관을 이해하지 못하고 숫자의 규칙성만 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날짜와 금액을 다르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일자도 며칠씩 차이를 두고 금액도 조금씩 다르게 조정하는 방식은 자연스러운 소비 패턴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해받을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일부러 크게 흔들 필요는 없고 자연스러운 범위 안에서 다양성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꼭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목적 기록입니다. 많은 분들이 송금 메모를 비워두시거나 아주 간단하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빈칸이나 모호한 문장은 대표님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손주 용돈이라고만 쓰면 시스템은 어느 순간 이 흐름을 단순한 현금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주 학원비 지원 또는 손주 유학생활비 같은 문장으로 쓰면 목적이 드러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귀찮은 일이 아니라 대표님을 보호하는 안전벨트와 같습니다. 병원비라면 병원 영수증이나 청구서를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고 손주 교육비라면 안내문이나 문자 기록만 있어도 충분한 설명이 됩니다. 이런 근거 자료는 나중에 대표님의 의도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세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전략은 현금 대신 기록이 남는 금융 방식으로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현금은 사용 흔적이 남지 않아 나중에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동이체나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시스템이 이를 정상적인 생활 지출로 인식합니다. 자녀 지원비나 손주 용돈처럼 정기적으로 나가는 금액은 자동이체로 보내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식입니다. 자동이체는 자금 흐름이 일정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상 신호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대표님이 평생 현금을 사용해 오신 습관 때문에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한번 설정해 두면 관리가 훨씬 편해지고 불필요한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번째로 많이들 시도하시는 방법이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 계좌로 우회하는 행동입니다. 내 계좌에서 직접 찾으면 의심받을까봐 가족 계좌로 먼저 옮기고 그쪽에서 찾는 방식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만듭니다. 요즘 시스템은 돈의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함께 분석하는 만큼 이런 우회 시도는 숨기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대표님이 보기에는 단순히 조심하는 행동이지만 시스템은 이를 회피하려는 흔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가족 계좌를 통해 큰 금액이 움직이면 증여나 탈루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합니다. 대표님 계좌에서 투명한 흐름을 남기는 것만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증빙 보관입니다. 현금 기반 소비는 기록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수증이나 관련 자료를 적어도 몇 년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비나 교육비 같은 고정적인 항목뿐 아니라 경조사비나 큰 지출이 있었던 영수증도 모아 두시길 권합니다. 디지털 방식이 어려우시다면 종이로 파일을 만들어 보관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썼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입니다. 설명 가능성 이 한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어떤 지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목적별 통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표님의 자산 흐름이 명확해지면 시스템은 의심을 거두고 정상적인 패턴으로 분류합니다. 생활비 통장, 의료비 통장, 손주 지원 통장처럼 통장을 나누어 사용하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흐름만 보아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방식은 대표님이 자산을 더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복잡한 자산 구조를 단순하게 나누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대표님께서 스스로 자산 흐름을 통제하고 설명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라는 점입니다. 시스템은 대표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대표님이 얼마나 좋은 의도로 가족을 도우셨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조금이라도 흔들림 없는 구조를 만들어 두면 불필요한 연락이나 조사 없이 평생 모은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표님 같은 세대가 지금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가장 현실적인 자산 관리 전략입니다. 대표님,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평소에 이런 문제로 걱정되셨던 적이 있으셨나요? 대표님의 상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표님께 맞는 구체적인 해결 방법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표님께 필요한 정보를 더 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자산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지켜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안정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